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듣고 떠올린 동물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동물은 아닙니다. 맹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맹수는 동물원에나 있으니 실제로는 멧돼지나 들깨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 나타난 무서운 동물로 까마귀를 말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이빨이나 발톱이 날카롭고 네 발 달린 동물이나 날개가 달린 동물입니다. 이 질문이 나온 출처 동영상에서 박문호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을 모기라고 합니다. 모기라니, 그건 곤충이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는 명사는 식물과 상대로 쓰이는 것이고 당연히 생물 분류체계인 종, 속, 과, 목, 강문계에서 맨 끝 동물계를 말합니다. 그 아래 분류에서는 달라지더라도 곤충은 동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곤충을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는 동물이라는 것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생각의 한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맥락을 네 발 달린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로 놓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내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주는 것으로 맥락으로 놓은 거죠. 동물학자가 보기에 인류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위협적인 동물이 모기였다면 동물학자의 맥락은 동물계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맥락은 범위와 한계를 결정합니다. 맥락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인지하는 폭이고 연결된 정보의 틀입니다. 그래서 맥락이란 틀 안에 갇히는 한계이며 진정한 이해란 맥락을 벗어나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맥락이 바뀌면 당연히 모든 정보의 위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진짜로 안다는 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가 이런 식의 이해에 도달한 것도 그야말로 최근의 일입니다. 인간 의식의 실체라고 할까? 그 진면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마주하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모든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무지, 오만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그 의미에 대한 기억이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한 숙성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식할 정도의 반복이자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가 이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길어낼 수 있는 수준의 고정관념만 압니다. 쉽게 길어낼 수 없는 고정관념, 즉 맥락의 여러 조건들은 매우 두터운 무의식의 층에 있고 이런 기층의 틀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막는 맥락의 한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조건 하나는 손쉽게 열어보거나 돌아볼 수 없는 인식조차 되지 않는 의식의 층 위에 있습니다. 이해는 결국 현재 자기 의식이 이런 무의식의 층 위를 뚫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런 꽤 뚫는 이해가 깊어져 전체적인 맥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 이리관지의 그 맥락이 바로 진여, 부처,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성수련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들이 넓고 깊어지는 것이죠. 코끼리를 완전히 보면 코끼리의 다리, 코, 귀, 이빨을 만지면서 기둥이다, 밧줄이다, 부채다, 뿌리다, 어떻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 맥락에 이른 상태입니다. 세존이나 예수가 했던 말들을 이런 관점에서 되짚어보면 우리는 그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리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맥락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의 심리학과 통합영성에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인간의 인식과 이해에 대한 이런 접근을 도울 수 있는 이론과 자료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말이 모자라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이해에 대한 이해에는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습은 습관적이고 인간의 무지, 편견, 교만이 그 기둥입니다. 분명 옳지만 일부만 옳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맥락으로 가면 그것이 보입니다. 통합적 영성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더 높은 맥락을 향한 의식 수준의 진보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좁고 오만합니다. 그것이 무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한 분야에 30년 넘게 종사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긍심이 대단한 그 전문가도 다른 분야에 대해 뭔가 이해하고 말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분야의 자긍심으로 메꿉니다. 자신이 일생을 바친 분야가 아주 좁고 제한적인 인간 사회의 영역이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 말입니다. 전문가는 전체적인 인격의 일부 측면에서는 오히려 형편이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식 자격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는 법조인, 의료인, 학자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수입이 많아도 그건 그냥 인간 세계의 밥벌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발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자기 맥락에 갇힌 존재일 뿐인 것이죠. 수행이란 이렇게 내가 죽어라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이 그냥 밥벌이인 것이군 하고 자기 맥락에서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자기 맥락이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틀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열 수 없다는 알미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내려놓으면 나를 열게 합니다. 일단 내가 열려야 영성의 물결이 나를 지나 흐를 수 있고 지혜의 파도가 나의 사방으로 밀려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방아착입니다. 내려놓음, 방아착은 내가 모르는 맥락에 내가 갇혀있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계를 진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크나큰 용기이기도 하죠.